자, 28-1번 셀프 테스트 2권의 81, 82쪽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와나는 진핵세포의 핵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핵산합성. 핵에서 일어나는 핵산합성은 DNA 복제 중합이랑 전사 밖에는 없겠죠. 자, 이거는 DNA 복제 혹은 전사 중에 하나다라고 한 말이랑 같아요. DNA 복제는 두 가닥을 모두 G형으로 해서 복제를 하는 거니까 가가 DNA 복제 과정일 거고, 전사는 두 가닥 중에 한 가닥만 하니까 나가 전사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번에 배운 게 아니라 지난번에 배운 거죠. 가는 복제 원점일 때 복제 기포가 생겨서 양쪽에 복제 분기점이 생기면서 DNA를 합성하는데 항상 선도가닥, 이게 선도가닥인 걸 어떻게 알아? 얘 주형으로 사용되는 게 여기가 5' 쪽이니까 5', 3'이니까 합성되는 가닥이 5' to 3'. 그래서 복제 기점이 풀어지는 방향이랑 복제 방향이 같은 게 선도 가닥이고, 그에 반해서 항상 A 없이 5' to 3'으로 합성을 해야 되는데 풀어지는 방향과 복제 방향의 반대인 이 세 개의 빨간은 다 이제 지연 가닥인 거고, 목가잡기 절편을 말하는 거죠. 얘네들에 있어서 순서 엄청 잘 물어본다. 그래서 기억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 최근에 지금 이제 벌어지는 지역이 만들어지겠죠. 반대로 돼 있죠. 기억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자, 가 DNA 복제는 세포주기 G1, S, G2, M 중에 신터시스 복제하는 S기 때 일어나죠. 틀려. 가와 나 모두 RNA 합성이 필요하다. 그쵸? 가에서 DNA 중합효소들이 작용하지만 DNA 중합효소들은 3'OH가 있는 곳에다만 핵산을 붙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RNA 프라이머가 필요해요. 그래서 RNA 합성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나는 RNA를 지금 합성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RNA 합성 일어나죠. 특이하게 나와 같은 전사 과정은 프라이머가 필요 없다. 지식형. 처음부터 그냥 바로 NTP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5' 끝에 인산이 3개 있게 되겠죠. 그래서 프라이머 필요 없습니다. 지식형이에요. 자, 핵산 합성은 예외 없다. 항상 5' to 3'으로만 합성이 됩니다. 나든 가든 틀려. 3번만 맞습니다. 답은 3번. 자, 그다음 2번. 자, 2번은 제가 올해 수업 시간에 새로 배부한 그 자료에 이 갈락토스가 있을 때 효모에서 어떻게 갈락토스가 발현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그림으로도 그려줬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평상시 효모도 포도당을 좋아하기 때문에 포도당과 관련된 대사들은 늘 해. 그래서 이 갈락토스와 관련된 이 효소들 평상시에 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포도당이 없고 만약에 갈락토스가 있으면 그래서 정보를 주긴 줬는데 갈락토스가 들어있는 배지로 효모를 올릴 경우에 이와 같은 유전자들이 100배 이상 전사가 잘 된다는 것은 갈락토스가 있을 때만 발현이 되는 그런 조절되는 유전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락토스, 이건 탄수화물이죠. 얘가 갈포라고 하는 전사인자의 단백질에 붙게 되면 이 둘이 붙으면 활성화가 돼요. 활성화가 된 전사인자는 시스 엘리먼트인 UAS. UAS는 서열들이죠. 염기 서열. 서열인데 이 5가지 유전자애들 다 모두 다 UAS를 가지고 있지. 그러면 서열이 다 똑같다는 거니까 이 갈포라고 하는 전사인자가 한 군데만 결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갈포라고 하는 단백질 분자는 여러 개, 전사인자는 여러 분자가 있을 테니까 걔네들이 모두 다 저기 다라락 달라붙게 되면 얘는 근거리 조절 요소라고 했으니까 이 프로모터 지역에 RNA 중합해서 폴투들이 오겠죠. 다 폴투겠죠. 폴투라고 하는 분자는 세포에 여러 개가 있을 테니까요. 볼륨에서 2가 와서 전사하면 얘는 이 갈1의 상부적인 주형가닥의 상부적인 RNA를 만들 거고, 갈2에서는 갈2의 상부적인 RNA를 만들겠죠. 그 전사된 RNA들이 단백질로 만들어지면 이제 갈1, 갈2와 같은 단백질이 만들어질 텐데, 제가 이거 프린트 나눠드렸어요. 이런 이 단백질들이 이 갈락토스를 수성하거나 대사를 하게 됩니다. 갈락토스를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애들이 모두 필요하다고요. 그 그림은 제가 자료에 나눠줬으니까 그 이유 과정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전사인자가 5종류. 지금 동일한 전사인자 갈포가 되겠죠. 갈포가 5종류의 갈 유전자 모두 동시에 전사시키는 거. 제가 1, 2, 3, 4 이렇게 금방 순서대로 말씀해 드렸어요. 맞습니다. RNA 중합수 2는 갈포 유전자 UAS에 결합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하류에 있는 프로모터 지역에 결합합니다. 틀려요. 자, 기억은 폴리시스론성. 이거 수업 시간에 언급했죠. 네, 폴리시스론성은 하나의 mRNA에서 여러 개의 단백질이 번역되는 것을 폴리시스론성이라고 해. 근데 여기서 지금 갈포 유전자들이라고 한 거는 갈1, 갈2, 갈7, 갈10, 멜1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금방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각각 전사돼서 5개 단백질이 각각 만들어집니다. 각각 전사되고 그 각각 전사된 mRNA에서 각각 갈1, 갈2, 갈10 이렇게 만들어져. 걔네들은 각각 하나의 mRNA에서 하나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모노시스트론성이라고 합니다. 정의니까 알아두세요. 기억만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3번. 그림은 mRNA X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사 및 전사 후 가공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DNA 이중나선이 있는데 여기서 전사가 된다. 전사 방향은 보통 화살표로 표시하니까 이게 5' to 3' 방향으로 RNA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방향은 항상 뭐랑 같다고? 비주얼 가닥이 서열과 같다. 비주얼 가닥으로 따지면 5' 쪽이 더 상류니까 지금 상류라고 쓰는 부분에 뭐 타타박스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전사해가지고 RNA가 먼저 만들어졌어. 처음에 만들어진 거 우리가 1차 전사체 혹은 프리 mRNA라고 한다고 했죠. 전사 개시 부위부터 전사 종결 신호까지 주형 가닥의 상보적인 아이들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항상 보면은 이제 AAU, ADAM 그 뒤에 어느 정도가 절단이 되고 그 뒤에 폴리 A 폴리머라이즈는 효소가 주형 없이 ATP를 쭈르르륵 연결해 가지고 폴리 A 테일 꼬리 트리프라민 폴리 A 테일을 만들어 주죠. 그 사이에 물론 앞에 이제 캐핑도 됐을 거고 스플라이싱도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 가 과정이라는 거 하는 거는 전사 과정이죠. 전사 과정인데 이때는 늘 어떤 유전자든지 일반 전사인자, 보편 전사인자가 필요하죠. 그렇죠? 특수 전사인자가 있은 다음에 일반 전사가 있어야 전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 이거 수업 시간 했죠? 서열 니은은 폴리 A 테일인데 그러면 거기에 폴리 바인딩 프로테인이 결합하게 되고 그러면 RNA가 안정화되고 세포질로 이동이 잘 돼서 번역이 잘 되도록 하는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냥 외우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얘가 있으면 가수분해되지 않도록 단백질이 붙어서 RNA를 보호할 수 있죠. 맞습니다. 자, 디귿 3' UTR 내에 아데닐산 중합효소 신호를 그거를 15 뉴클레오티드만큼 더 상류로 옮기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가공되지 않았을 때를 먼저 한번 mRNA를 그려보면 mRNA 5' 번역되기 전까지 5' UTR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만들어낸 CDS가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만들지 않은 3'즉 3' UTR이 있고 거기 안에 AAU, AA가 있어서 얘 때문에 그 뒤 어딘가 잘라서 폴리 A가 붙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3' UTR에서 조금 더 앞으로 옮기면 이게 좀 애매한 부기긴 하죠. 15 누클레오티드가 얼마냐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은 이 아데니산 중합효소는 3' UTR의 끝 정도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거기서 조금 앞으로 당긴다고 해도 CDS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AUA를 좀 앞으로 당기면 잘라지는 부위가 조금 앞으로 와서 폴리 A가 조금 더 CDS 가까운 부위에 있긴 하지만 이걸 옮긴다고 해서 CDS를 바꾸는 건 아니니까 바꾸기 전과 바꾸기 후에 CDS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부분 똑같으니까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폴리펩타이드 크기는 옮기지 않았을 때와 옮겼을 때가 서로 같겠죠. 이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7번이 더 간단하니까 중합효소든 RNA 중합효소든 DNA 중합효소든 마그네슘을 가져야 된다. 보조인자는 마그네슘이겠죠. 자, MD 문제들은 늘 좀 어렵죠.
자, 16번. 다음은 두 유전자 A와 B. 다른 유전자인데 이제 그림을 하나에 그린 거야. 거기에 프로모터 부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사 개시 부위 근처에 이제 타타상자 이런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A와 B는 서로 다른 RNA 중합효소, 서로 RNA 중합효소 1번이나 2번이나 3번을 말하겠죠. 원액은 폴리머레이즈가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진액에서의 중합효소의 전사 조절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한 거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전사된 RNA 크기는 다 똑같이 하려고 전사체 크기는 각 200 누클레오티드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자, A와 B의 마이너스 100부터 300까지를 각각 벡터에 클로닝한다. 지금 여기서 이 말은 되게 간단히 되어 있는데 이제 클로닝을 10개를 해야 됩니다. 10개. 클로닝을 10개 해야 돼. 원래 유전자가 염색체 안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유전자 A가. 그럼 유전자 A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사 조절만 알고 싶으니까 유전자 A 이중나선이 있으면 항상 전사 개시 부위가 플러스 1. 그걸 기준으로 비전 가닥의 앞쪽을 상류 마이너스 번호를 붙이니까 거기서부터 마이너스 100만큼 앞에 떨어진 것을 마이너스 100, 전사 개시점으로부터 뒤로 플러스 300만큼 간 걸 300, 그만큼 이렇게 잘라 가지고 다른 곳에 내가 의미의 곳에 보통 이제 플러스 미디어와 같은 곳에 집어넣었을 때 이걸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300까지 클로닝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A 또 B도 각각 따로 B 유전자도 다른 유전자야 마이너스 100에서 300까지 벡터에 클로닝을 한 다음에 또 그걸 그대로 쓰지 않고 그림과 같이 A와 B에서 특정 부위를 각각 제거해서 각각 다양한 돌연변이 유전자를 제조한다. 자, 이게 이제 기본이고 이걸 이용해서 A에서도 5개 마찬가지로 B도 어떤 염색체의 B가 있었겠죠. 그 B도 마이너스 100에서 300까지 클로닝을 한 다음에 걔를 조작해서 얘도 5종류를 만드는 겁니다. 5종류. 다 그리기 어려우니까 대표적으로 몇 개만 그려봤어요. 그래서 A의 첫 번째 A9은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냐면 그 마이너스 100에서 300까지 중에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10까지만 제거한 DNA가 첫 번째 DNA가 되겠어요. 그 그림을 그려봤어.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50까지는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50에서 10을 자른 다음에 그들을 연결했어. 마이너스 50과 마이너스 10을 연결한 에다가 나머지 뒤는 그대로 둔 거야. A 그 다음에 플러스 300까지는 이제 그대로 둔 거를 첫 번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전체 아까 마이너스 100에서 300 중에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20까지를 없앤 거를 두 번째 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10까지는 그대로 두고 이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20까지를 제거했으니까 이제 플러스 20이랑 마이너스 10V가 붙어있는 이런 형태가 두 번째 형태. 세 번째까지만 나머지는 안 해도 되겠죠? 세 번째는 플러스 20에서 플러스 60까지를 제거한 게 세 번째입니다. 즉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 플러스 1, 플러스 20까지는 그대로 두고 여기 가운데 A 사이에 있던 20에서 60까지만 제거를 하는 거야. 이게 세 번째 형태인 거지. 세 개만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세 개를 만든 다음에 원래는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유전자들을 10종류를 원래는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걔네들을 각각 힐라 세포주에 도입하고 제가 언젠가 힐라 설명한 적 있지 않아요? 사람에서부터 얻은 암세포 유전자입니다. 아니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그 세포를 배양을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세포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진핵세포 유전자니까 진핵세포에다 위에서 만든 10개 DNA를 각각 넣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전사가 되는지를 조사했다. 자, RT-PCR로 조사한다고 했는데 자, RT-PCR에 대한 건 우리가 자세히 아직 안 배웠어. 우리는 3권에서 배우게 되는데 RT-PCR을 조사했다고 하면 여기서 그냥 쉽게 방법을 고민하지 말고 RT-PCR이 됐다 동그라미로 되어 있으면 전사가 되었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전사가 됐다 되면 동그라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만 다시 한번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면 아까 첫 번째 A 조작한 거를 힐라 세포한테 집어넣어. 힐라 세포에 알아서 전사인자나 폴리머레이즈가 있으니까 전사가 될 거면 전사가 되겠지. 전사가 되면 이 1차 전사체가 상보적으로 쭉 만들어지겠지. 그럼 반드시 전사되면 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실험이 RT-PCR이야. 그래서 RT-PCR이 동그라미 돼 있다고 하면 그냥 전사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전자 A를 보면은 유전자 A는 앞에 부분 상류 부분을 잘랐을 때는 전사가 되죠. 근데 전사 개시점 플러스 1 이후에 20에서 60을 자르거나 60에서 80을 자르면 전사가 안 되죠. 이런 유전자는 폴3밖에 없습니다. 유전자 A는 폴3에서 전사된 유전자다. 왜냐하면 그 유전자들만 하류, 전사 개시점보다 하류의 프로모터, 전사를 조절하는 근거리 조절 요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A는 폴3에 전사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다음 tRNA 폴3에서 전사된 유전자로는 tRNA와 5sRNA 이렇게는 우리 외우기로 했죠. tRNA 유전자는 유전자 A와 유사한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2번이 확실하게 틀려서 답이에요. 자, 그럼 유전자 B는 뭐냐? 이제 이걸 또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유전자 B도 전체적인 그 과정은 똑같습니다. 하나만 설명해 볼까요? 유전자 B의 첫 번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전자 B의 첫 번째는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50까지는 그대로 두고 50에서 10까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뒤에 B는 그대로 둔 형태가 B의 첫 번째 형태. 걔도 힐라 세포에 집어넣은 다음에 전사가 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X 쳐져 있다는 건 전사가 안 됐다는 거야. 그렇다는 건 요 부분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10에 굉장히 전사에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겠죠. 예를 들면 타타상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타타상자가 없어서 전사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B는 그러니까 상류를 제거했을 때 전사가 안 됐으니까 상류의 근거리 조절 요소 전사인자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이거는 폴 2에서 전사되는 것도 상류에 있고 폴 1도 상류에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래서 맞아요. 이걸 가지고는 2인지 1인지는 분간을 못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 1, 2, 3, 4, 5로 돼 있잖아요. 나머지를 읽어보면 다 폴 2에 대한 설명이니까 폴 2여도 되니까 맞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는 유전자 B는 폴 2에서 전사되는 mRNA 유전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폴 2의 프로모터에는 상류인자랑 타타상자랑 이니시에이터랑 하류인자 네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수업 시간에 말을 했었죠. 그래서 B의 전사에는 이 네 가지 즉 이니시에이터가 필요하니까 3번은 맞다 하시면 되고, 자, 유전자 B는 폴 2에 의해서 전사된다고 했는데 걔네들 폴 2는 제가 mRNA랑 마이크로 RNA는 폴 2에서 전사된 유전자로 외우라고 했죠. 유전자 B mRNA와 마이크로 RNA는 같은 종류의 중합효소 2에서 전사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지식형으로 외우라고 했죠. TBP 타타박스 바인딩 프로테인은 타타상자가 있든 없든 진핵생물의 유전자 모두에 필요한 아이다라고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거 1, 2, 3, 4는 원래 이래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2번은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2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